사돈댁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장사치 박미자가 자신들 호텔의 최대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라는 것을요. 그리고 3개월 전 조용히 계약을 끊었다는 것도요. 딸의 약혼식이 열리는 바로 그 호텔에서 말이죠. 박미자는 청담동 한식당 소목헌 입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 끈을 꽉 쥐었다 펼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린 날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딸의 첫 돌, 대학 입학식, 그리고 오늘. 딸 은서의 결혼 상견례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31살 초등학교 교사인 딸은 오늘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자 자신이 너무 긴장한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응, 괜찮아.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맞춘 베이지색 정장이 몸에 딱 맞았습니다. 30년간 식자재 유통업으로 벌어온 돈 중 일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 한옥을 개조한 고급스러운 실내가 펼쳐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자개 테이블, 벽면을 채운 전통 병풍. 미자는 이런 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자주 오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거래처 대표가 아니라 예비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된 룸 안에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최도윤, 은서의 예비 신랑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옆에 선 중년 부부가 바로 사돈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자입니다. 미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기철 씨는 부드럽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윤정혜 씨는 달랐습니다. 손끝만 살짝 내밀더니 금세 거두어 버렸습니다. 시선은 미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 옷과 가방을 훑었습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 곧바로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육회, 갈비찜. 미자는 음식을 먹는 내내 윤정희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놀림, 냅킨을 펴는 모습, 말투 하나하나가 검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서 씨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윤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착하네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대기업만 가려고 하던데. 칭찬 같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희의 시선이 미자에게 향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사를 하시는구나. 장사.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도 꽤 돈을 버신다더군요. 윤정희가 다시 웃었습니다. 미자는 알았습니다. 저 웃음 뒤에 숨은 뜻을요. 그래도 우리하고는 다르지. 최기철이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 사장님 사업 규모가 꽤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미자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회사는 서울 주요 호텔 5곳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견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 앞에서 자신의 성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외교관 집안이라. 윤정희가 냅킨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품격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품격. 그 단어가 미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며 식자재 품질을 확인하던 손.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허리. 딸 하나 잘 키우려고 밤늦도록 장부를 정리하던 그 시간들이 품격 없음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품격이요. 미자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네. 이제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체면도 있고. 윤정희는 웃고 있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장사치 집안과 우리는 다르다. 엄마. 은서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딸은 지금 자신과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미자는 손을 꽉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천천히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미자는 윤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윤정희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요. 미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품격이란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윤정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로요. 식당을 나서는 길,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미자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부모가 문제지.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정리할게. 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미자는 서재에 앉아 회사 거래처 명단을 펼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불이 켜졌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청담 로얄 호텔 체인 납품 계약 진행 중 담당 이사 최기철. 미자는 마우스 커서를 그 줄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품격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윤정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품격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미자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주름, 30년을 일해온 흔적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윤이랑 얘기해 볼게요. 미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속이 너무 쓰렸고 화났다고 하기엔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처리할 게 좀 있어서. 미자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켰습니다. 거래처 관리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청담 로얄 호텔 월 납품액 2,800만 원. 강남 임페리얼 호텔 월 납품액 3,200만 원. 여의도 그랜드파크 월 납품액 4,100만 원. 그중 청담 로얄 호텔의 담당 이사가 최기철이었습니다. 윤정희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자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로얄 호텔 측에서 다음 달 물량 증량 요청 왔습니다. 영업팀장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존보다 30% 늘리고 싶답니다. 연말 행사가 많대요. 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최기철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전해줘요. 네. 원래 바로 승인하시지 않았나요?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처 명단을 응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도윤이가 어제 일로 사과하고 싶대요. 저녁 같이 할 수 있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바쁜데. 제발요. 도윤이 부모님이 아니라 도윤이랑만요. 제발 한 번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몇 시? 7시요.
엄마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미자가 도착했을 때 은서와 도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얼른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앉아요. 미자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할 말이 있대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부모님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뭘 말해요? 그게. 도윤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자는 알았습니다. 이 청년도 알고 있었다는 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머니께서 좀 까다로우신 편이세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무례한 거지. 미자가 처음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은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은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근데 행복이 모욕을 참으면서 얻어지는 건 아니야. 도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 씨. 미자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당신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미자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안 바뀌니까.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희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진 않아. 미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준비를 할 거야. 다시는 그런 말 안 듣게. 무슨 준비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은서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자는 음식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가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알아. 미자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화가 나. 아니, 화가 난 게 아니야. 서운해. 엄마.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에 물 안 마르게 일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학원비 벌고 대학 등록금 대느라 은행 대출까지 받았어. 근데 그게 품격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 은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최고예요. 진짜로요. 그래, 엄마도 알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보더라.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은서야. 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근데 내 행복이 엄마의 굴욕 위에 세워지는 건 싫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믿어줘. 엄마가 해결할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밤 미자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래처 파일이 열렸습니다. 청담 로얄 호텔의 계약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계약 갱신 기한이 2달 후였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의무. 지금이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미자는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거래 재조정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담 로얄 호텔을 가장 위에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12월 1일. 하지만 곧바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단 한 방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호텔 거래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늘릴 곳, 기존 물량을 조정할 곳. 청담 로얄 호텔과의 거래를 끊어도 회사가 타격받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미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품격이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품격은 돈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12월 1일. 그날이 시작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방식으로. 12월이 시작되는 첫날, 미자는 회사 회의실에 영업팀을 모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거래처 목록이 떴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거래처 재조정을 하려고 해요. 재조정이요? 네. 일부는 계약을 종료하고 일부는 새로 시작할 겁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자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청담 로얄 호텔,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로얄 호텔은 저희 주요 거래처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수익성이 생각보다 낮아요. 미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쪽 요구사항이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단가는 낮추라 하고 물량은 늘리라 하고.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긴 했습니다. 대신 강북에 새로 오픈하는 호텔 2곳과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미자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라면 매출도 오히려 늘겠는데요. 그게 목표예요. 거래는 늘 상호 존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자는 직접 청담 로얄 호텔 구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자입니다. 아, 사장님. 다음 달 물량건 어떻게 됐나요? 그건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번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네. 갑자기요? 계약서 조항에 따라 3개월 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죠. 11월 말에 내부 검토가 끝났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뀐 겁니다. 미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조정하시죠. 단가를 좀 올려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도윤이 부모님 댁에 있어요. 왜? 약혼식 날짜 정하러요. 엄마도 오실 수 있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제발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도윤이가 부모님께 많이 말씀드렸대요. 알았어. 주소 보내줘.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평창동 고급 주택가. 미자는 최 씨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와 석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윤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미자는 짧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도자기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으시죠. 차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닭이 세트와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기철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편히 앉으세요. 네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이가 차를 따랐습니다. 약혼식은 2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소는 청담 로얄 호텔 연회장으로 알아봤어요. 거기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 순간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로얄 호텔. 윤정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의 최대 식자재 납품업체가 지금 계약을 끊었다는 사실을. 로얄 호텔이요?
네. 남편이 그쪽 이사거든요.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예약했어요. 윤정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음식도 제일 좋다고 소문났고요. 미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게요. 어머님은 신부 예물이랑 혼수만 준비하시면 돼요. 윤정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시혜를 베푸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해줄게. 당신은 능력되는 만큼만 해. 은서가 불안한 눈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 청담 로얄호텔. 그때쯤이면 계약 종료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윤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하객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글쎄요, 아직 세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쪽은 150명 정도 예상하거든요. 남편 회사 사람들이랑 친척들이 많아서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은근한 비교, 과시, 우위 점하기. 저희는 많지 않을 거예요. 미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장사하시면 거래처 사람들 많이 오시지 않나요? 윤정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장사,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초대할 생각 없어요. 딸 결혼식을 비즈니스 자리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미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렸습니다. 윤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런 뜻이었어요. 최기철이 급히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 그럼 날짜는 확정하고 세부 사항은 천천히 조율하죠.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예요. 두 분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청담 로얄호텔 스카이 연회장 계약 날짜는 2월 15일이었습니다. 서명하시죠. 윤정희가 펜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펜을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미자. 서명을 마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계약서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치욕이 될지. 그건 앞으로 2달이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응. 다행이다. 도윤이 부모님도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미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그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거칠애를 조금 더 잘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로얄호텔 괜찮죠? 거기 음식 정말 좋다던데. 그래? 응. 친구 결혼식 때 가봤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네. 2월까지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무슨 일이요? 그냥 예상치 못한 일 말이야. 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밤 미자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청담 로얄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사진들이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로얄호텔과의 계약 종료 통보서가 이미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답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였습니다. 미자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약혼식은 2월 15일. 그 사이 74일. 충분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자 사장님이신가요? 저 로얄호텔 구매팀 이사 한재민입니다. 미자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약 종료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가 직접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건 다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2월에 큰 행사가 여러 건 잡혀 있거든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조건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단가 15% 인상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다른 곳과 계약했어요. 사장님, 더 이상 통화 어렵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솟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첫눈이었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서서 눈송이들을 바라봤습니다. 2월 15일. 그녀는 날짜를 되뇌었습니다. 그날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복수도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청담 로얄 호텔. 미자는 호텔 정문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약혼식 날씨치곤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조수석에 앉은 은서가 말했습니다.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미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기도 해.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은서야. 왔구나. 응. 사돈댁은? 벌써 연회장에 계세요. 가보실래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스카이 연회장. 문이 열리자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 꽃장식 하객들의 웅성거림. 어머 오셨어요? 윤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수가 빼곡한 당의 금장신구. 그녀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다 우리 애들 복이에요. 윤정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자기 덕분이라는 듯. 자,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미자와 은서를 안내하는 윤정희의 걸음걸이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완벽한 무대라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은서가 메이크업을 고치는 동안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주방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돌아보니 로얄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아, 김 지배인님. 축하드립니다. 따님 약혼식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오늘 식사권은 무슨 일 있나요? 미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식자재 납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원래 거래하던 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종료했어요. 새 업체를 찾았는데 오늘 물량이. 지배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자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메인 요리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김 지배인 무슨 일이에요? 아, 사모님. 아까 주방에서 연락 왔던데. 무슨 문제래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식자재 납품이 지연돼서. 뭐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거래처가 바뀌면서. 거래처가 왜 바뀌어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전에 거래하던 곳이 훨씬 좋았다면서요. 윤정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미자를 힐끗 봤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무슨 업체가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품격 유통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미자를 돌아봤습니다. 품격 유통? 미자는 침착하게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네. 제 회사예요. 윤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동안 장사한 그 회사요. 기억하시죠? 미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그 거래처였어요? 네. 그리고 3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했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요. 윤정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지배인은 황급히 나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짓이라고요? 미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상견례 때 기억하세요? 장사치 집안이라고 하셨죠. 품격을 맞춰야 한다고 하셨죠. 그건 저도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법대로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미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돈댁 남편분이 이사로 계신 호텔이죠? 전 그냥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았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과는요. 윤정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이럴 거예요? 우리 애들 약혼식인데. 걱정 마세요. 호텔 측에서 대체 식자재를 준비했대요. 음식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품질이. 품질이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품격이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기철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주방에서 난리예요. 한우가 호주산으로 바뀌었대요. 김치도 중국산이래요. 뭐라고? 윤정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기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 이사님께 설명드려야 할까요? 미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정식으로 계약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준수했고요. 호텔 측에서 대체 업체를 찾을 시간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데? 제 딸 약혼식이죠. 알고 있어요. 미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1월 28일자 계약 종료 통보서. 이사님도 확인하셨죠? 최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업무 서류인 줄. 서류는 서류예요. 감정이 개입될 이유가 없죠. 미자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견례 때 말씀하셨잖아요. 품격을 맞춰야 한다고. 저도 품격을 지켰어요. 법과 절차라는 품격을요. 윤정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걱정 마세요. 약혼식은 진행됩니다. 음식이 좀 바뀔 뿐이에요. 미자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하객분들께는 잘 설명하세요. 거래처가 바뀌어서라고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문을 열기 직전 미자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온 미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주방이 난리래요. 괜찮아. 괜찮긴요. 음식이 다 바뀌었대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한 거예요? 미자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응. 엄마가 했어. 왜요? 왜 오늘이에요? 은서야. 미자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모욕당하면서 행복해질 순 없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오늘 음식이 좀 바뀌어도 약혼식은 해.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니까. 도윤이는요? 도윤이 부모님은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보다 중요해? 은서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견례 때 엄마한테 한 말은 안 심했어? 장사치라는 말은? 품격 없다는 말은? 엄마. 은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함부로 당하고 참기만 할 순 없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할 건 엄마가 아니야. 미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너랑 엄마를 함부로 못 대할 거야. 복도 저편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음식이 바뀌었대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딸을 놓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윤정이가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기철은 호텔 직원과 급하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똑바로 당당하게. 오늘은 딸의 약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장사치의 품격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바뀌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지만 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은서가 입장했고 축사가 이어졌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것을. 식사 시간 하객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한우가 아니네요. 원래 로얄 호텔 음식이 이 정도였나? 갈비찜이 좀 질긴데요. 속삭임들이 테이블마다 번졌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최기철은 내내 지배인에게 뭔가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원했던 메시지는 전달됐으니까요. 품격은 돈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식이 끝나갈 무렵 도윤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자 두 사람은 연회장 밖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뭐라고? 부모님이 어머님께 신뢰를 했던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도 드렸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월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도윤 씨. 네. 나는 당신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당신 부모님한테도 사실 화난 게 아니에요. 미자가 돌아서서 그를 봤습니다. 난 그냥 서운했어요. 30년 동안 땀 흘려 일한 게 장사라는 한 단어로 평가절하되는 게. 죄송합니다.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미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나를 무시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나도 선택권이 있다는 거요. 하지만 오늘은 은서의 날이기도 하지만 나의 날이기도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안이? 그건 당신한테 달렸어요. 미자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부모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자식은 달라질 수 있죠. 당신이 은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만 믿을게요. 두 사람이 연회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객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구석에서 친척들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은서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응. 도윤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부모님도. 오늘은 됐어. 다들 피곤할 거야. 미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후회 안 해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없어. 진짜요? 응. 오히려 후련해.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참았어. 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참았으면 충분하지 않아?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최기철이었습니다. 윤정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네. 미자가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러신 거죠? 최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부러라뇨. 계약 종료는 3개월 전에 했어요. 합법적으로요. 하지만 오늘이 약혼식인 걸 아셨잖아요. 알았죠. 근데 제 회사 운영과 딸 약혼식은 별개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자는 그녀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솔한 게 아니라 무례하셨죠. 미자가 정정했습니다. 네,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오만하셨고요. 네. 윤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네. 단지 존중받고 싶었어요. 제 일이 제 인생이. 미자가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거래처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면서 딸 하나 키웠어요. 그게 장사치라는 말 한마디로 무시당해야 할 일인가요? 최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미자는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서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 딸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서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호텔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그만둘까요? 왜? 오늘 일 때문에 도윤이 부모님이랑 계속 사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미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보야. 그래서 오늘 한 거야. 네. 이제 그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못 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은서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안 참는 거지.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회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북의 호텔 2곳, 경기도의 레스토랑 체인 하나. 로얄 호텔을 잃은 자리는 이미 다른 곳들로 채워졌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로얄 호텔 측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재계약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조건을 대폭 상향하겠대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볼게요. 조건 좋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죠. 네. 김 과장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저는 영원히 안 하실 줄. 장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조건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간단해요. 하지만 지난번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전달됐으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한 번이면 충분해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손해니까.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미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사 간판 시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품격 유통.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존중은 재산보다 귀하다. 미자는 간판 시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주면 새 간판이 달릴 예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엄마, 저 도윤이랑 다음 주에 정식으로 가족 식사하래요. 오실 수 있어요? 어디서? 저희 집에서요. 도윤이가 직접 요리한대요.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갈게. 엄마, 도윤이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셨대요. 그래? 네.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았습니다. 계절은 반드시 바뀐다는 것을.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작은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젊은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 은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왔지? 미자는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사진을 다시 넣고 미자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땀으로, 선택으로, 그리고 자존감으로. 미자는 코트를 입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늘도 거래처를 돌아야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일군 자수성가 여성이었습니다. 딸을 지킬 줄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조금 더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박미자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땀 흘려번 돈이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은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동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